봄 인묘진홀에 임수 들어가겠습니다. 인묘진 봄에 임수를 하고요. 봄은 모광절이죠. 그러면 모광절이라고 하면은 이 수가 목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수가 목을 키우는 것이 자기 임무라. 그러면은 이게 봄에는 이 반대 계절 금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이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는고 하니 이게 봄에 싹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금 안 나오는 것이 좋고 병화조우하고 그 다음에 이 목이 뿌리 내릴 땅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것을 가장 중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주가 금이 안 나타나 있고 병화 딱 있으면 일단 어때요? 목을 키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생명체가 잘 크는 구조고 금이 있더라도 다이렉트로 극을 당하는 그런 구조면 안 되겠죠. 여름에는 임수가 이게 조우를 하고 생명수라든지 활명수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임무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어디 가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러면 화가 왕한 때는 꼭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금왕절 되면은 이게 숙살의 기운이고 한랭해지니까 이게 병화는 금화 교육을 해주고 정화는 용금성기를 해주는 이런 구조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겨울에는 수인데 또 수가 이렇게 해자축이 오면은 이게 수가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술 건토가 필요하겠죠. 그럼 약신 우선으로 하고 병정화는 그 다음으로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인데 왜 인월인데 임수가 병사묘냐 그거요. 12운성으로는 병사묘가 되는 게 이게 수생목해서 내 기운이 빠지는 거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실은 길러진다고 봐야겠죠. 자, 봄의 임수요. 자, 모광절에서 목 생명을 기르는 것이 임수의 본 역할이니까 수가 너무 왕해지면은 좋은 구조가 안 된다. 그럼 병화조우하고 무술토가 있으면은 목이 뿌리 내릴 땅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봄에는 진토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목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옥토에 뿌리 내리는 이 구조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어느 일주이든지 목이 잘 크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목이 극을 당하지 않고 잘 큰 환경이라면은 봄에 심은 것이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결실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부귀의 그런 명식을 지닐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조후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후가 되어 있어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수화가 같이 조화로움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수화가 조화로움을 이뤘다는 것은 수화 기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리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인기가 있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거고, 사람이 정이 많고 사람이 향기를 낼 수 있다. 이제 봄꽃에는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화, 도화. 이화하면 배나무리 백꽃이죠. 이건 도화하면 복숭아꽃이요. 이 꽃이 필 때 벌나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벌나비가 있고 이런 사람 향기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도 일가견이 있을 수 있고 손재주도 있고 그런 명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봄 임수가 목이 왕한데 금이 간보를 해줘요. 목이 왕하면은 긍긍목 해가지고 목에 간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화조우가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구조라. 그런데 저희들 좋은데 봄 새싹이
감보를 해주는 건 좋은데 목이 다치는 그런 아픔도 같이 따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성공을 이런 사람이 한다고 치면은 대신 그 냉정한 판단이 있어가지고 칠 때 사정없이 그렇게 감보를 해주는 그쪽으로 이 생명을 꺾으면서 돈을 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통 속에 피는 꽃이 자기도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극으로 해가지고 우리 억부에서 내가 상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하고 꺾으면서 들어가는 것하고 사람 성격이 틀리잖아요. 자, 봄임수가 가불목이 있고 진토 있고 병화 있으면 이건 귀국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진토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간목이나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화는 성장을 시키고 조우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 임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목국토하면서 이 병화가 있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실을 맺으면은 돈이 되는 거고, 병화가 있으니까 이건 명예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귀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을 잘 키우는데 이게 정임합돼 가지고 이 수생목 해주는 걸 이제 못하게 하면은 내 할 일을 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임한목이 본분을 망각하는 거다. 이제 화재운에서 이런 사람들이 요 화운에서 이게 수국화에서 이게 재거든요. 재운에 발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지지에 인목이 여기 이제 가불목이 있는데 인목이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좀 지장간에 무병갑이죠. 무병갑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특히 무병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이런 것에 힘을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상이 씩씩하고 자기 할 일을 다 제대로 해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묘목이 있어가지고 이 병화를 보면은 이건 양지도화죠. 펼치는 기운이 대단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때 진토는 임수의 뿌리도 되지만 목의 뿌리도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 하나가 굉장히 귀한 거겠죠. 이게 진이 봄, 여름에 진토 하나면 의식 걱정 없다 그랬죠. 그러면 가을, 겨울에 뭐 하나면 의식 걱정 없다 그랬죠. 술토 하나면 의식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진토 하나가 있어가지고 봄, 여름에 의식 걱정 없는 거겠죠. 저희가 이게 인성인데 경신금, 신여금이 이렇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요렇게만 돼도 인성이 많은 거고 요렇게만 돼도 인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가 너무 왕해졌어. 그러면은 이게 봄에 설이라든지 한랭이라든지 만약에 지지에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봄에 우박이 오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저 혹시 언젠가 3월 30일인가 3월달 다 가가지고 눈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런 형국이라고 해요, 이게. 그 이제 봄에도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게 너무 사주가 이제 한랭해지는 거죠. 자, 여기 이 말 모처럼 한번 드네요. 어릴론, 고울론, 예쁠론. 그래서 이걸 눈목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추우니까 벌나비가 없죠. 벌나비가 없으면은 생명체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성이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 또한 고통받는 거니까 서로 고통을 받는 건데 이럴 때는 이 자식을 기숙사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타지로 보낸다든지 집에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무엇이 약신이라고요? 그리고 병정화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대장하고 패니까 대장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내가 너무 왕해져 가지고 한랭해지니까
피로를 쉽게 느낀다든지 그런 현상 나겠죠. 봄에 임계가 있는데 또 뿌리까지 신자진이 와. 해자축도 마찬가지요. 그렇다가 하면 이게 봄장마가 가졌어. 그러면 이게 농사는 이제 폐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봄장마가 나면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해야. 그러다 보면 무기력한 거지. 게으른 건 당연하고요. 자, 요번에는 이 노래 임수 보자고요. 다시 무병갑. 이거 우리 이게 인중에 무병이 편관이나 편재가 이게 길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이나 재가 좋다는 얘기거든. 그럼 관이나 재가 좋으니까 이게 간목이 이게 인목이 제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는 식신까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돼 가지고 이제 목이 살집이니까 그러면 관이니까 직장이고 직위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편재는 이 목이 병화보고 잘 성장을 하면은 이거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돈이라고요. 돈이면서 처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식신이요. 언행이 반듯하다. 그래서 인월 임수는 여기 무병갑이 이렇게 이제 재관 식신이거든요. 이게 막중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능력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신금이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가 통관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구조 한번 보자고요. 금생수 해서 3대5 신약사회. 지금 여기 임묘진 요렇게 목국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인월인데 조가 되어 있습니까? 약해요. 조가 부족하죠. 이 정화 지열 가지고는 조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여기 임묘진 목국돼서 목도 굉장히 왕해. 여기 목이 이렇게 왕해질 것 같으면은 여기가 우선 뭐가 들어가면 좋을라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알자고요. 이 노래 지금 이게 3대5 신약한 것이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금수를 더 넣어가지고 이 수를 왕하게 할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정도의 수면은 충분한 건지 그거부터 판단이 서야 되겠죠.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다 동의가 된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나는 금수를 쓸 것 아니야. 이게 나온다고.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지금 무토가 있어서 약하기는 약해요. 그런데 임진이 이게 물찬 거죠. 그렇게 하고 임수 있어. 이거 정의만목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지 지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임묘진 목국 되면은 이게 목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그럼 천간에는 봄에 신시요. 신시면은 조우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병화를 하나 넣는다. 그런데 이게 병화하고 묻어 넣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봄에 임수가 이 정도일 것 같으면 괜찮아. 이거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제 임수의 묘월이요. 그러면 목재황월이요. 그래 갑을목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수생목 돼가지고 임수가 신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면은 임수가 묘월에 병화를 봤으면은 이 도화가 뭐라고요? 양지도화가 됐어. 음지도화가 아니에요. 그럼 펼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활동력도 좋고요. 그러면 진월이면은 요게 아까 진자가 요게 임수의 뿌리도 됐지만 목의 뿌리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만냥짜리라. 그래서 요 정도 되면 굉장히 부귀한 그런 부부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요, 신자진 수국이 된 거예요. 금생수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내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로 종환사주라고요. 이게 종환격인데 수로 종환사주예요. 그러면 수로 종환사주에서는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토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가 병인데 여기에 경금, 신금, 지지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기 온다든지 지지에 진술충미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무토를 여기다 내면 토생금, 금생수. 요게 다 토국수에서 이게 관이라. 그런데 관이 토가 나쁜 작용을 하는데 금이 있으니까 이게 인성이라.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토도 나쁜 역할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가 이게 따라가서 좋은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 요런 구조가 됐으면은 되게 병된 그런 구조가 관인상생에서 다 수를 생할 수 있으면 이거는요, 대운을 어떤 거 받든지 무리 없이 일평생을 간다고요. 우리가 이게 수로 종했어요? 그러면 이게 묘월이요. 그럼 이 병화는 조우를 해주죠. 이 조우를 해주면은 병화 조우를 하나 더 지지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가 무슨 시죠? 자시요. 그러면 아무래도 춥다는 얘기겠지. 누가 추위를 느껴? 생명체가 추위를 느껴. 그럼 생명체가 추위를 느끼니까 지지에다가 천간에 병화 있으니까 아래다 지지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게. 자, 그러면은 토는 넣을 필요 없는 거고 화는 이제 하나 썼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금이냐 수냐 목이냐. 금수목 중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봄인데 금을 넣으면 더 추워지잖아요. 더 한랭해져. 수를 넣어도 수로 따라가는데 수를 넣어도 안 될 건 없어. 그러니까 대운에서 금이 오거나 수가 오거나 목이 오거나 이거 상관이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목이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금생수 수생목이 해서 이게 많은 물을 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묘월에 목이 자란다고. 그래서 병화 보고 잘 자라라고 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게 수로 종한사주로 보신 분, 아유 멋쟁이에요. 일단은 수로 종한 것으로 보신 분은 멋쟁입니다. 그 다음에요, 진월이에요. 우리 이 진월은 임수 입장에서는 임진을 보면은 물찬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임수의 뿌리도 되고 을목의 뿌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입장으로 봐서는 수생목의 상관인데 을목이 있으면 첫째 뭐라고요? 손자주 있어요. 대개 을목이 있으면 예체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체능 얘기하면 아유 저는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손재주는 있으세요? 그럼 손재주는 있대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음식 솜씨는 있으세요?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말을 참 재밌게 하세요? 그럼 그건 그렇게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봄에 생명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총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임수가 개수를 쓸 때가 있어요. 이 겁재를 쓸 때가 있다고. 봄비가 됐을 때. 이제 이게 생명수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뿌리가 또 이거 빼놓고 해수가 있다든지 자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봄비를 넘어서는 거지. 자, 이게 무토하면은 다 같이 수생목, 목극토. 자, 봄비를 맞은 을목이 싹을 여기 목극토 해가지고 표면토에서 싹을 틔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면토에서 싹을 틔우는 이 구조가 을개무가 지장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죠. 자, 임수가 진월에 을목보다도 간목을 선용을 한다. 이제 거기다가 병화를 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선용이라는 얘기는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목보다도 간목이 기란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월토가 강하기 때문에 간목에 뿌리 내리면은 진토에 크게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금년에 갑진년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굉장히 간목이 건강하다
지금 말로는 하나, 둘, 셋, 넷, 4대 4인데 신약입니까? 신왕입니까? 예, 신약해졌어요. 왜 신약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신약해졌어요. 자, 그러면 조후가 되어 있습니까? 좀 부족하죠? 그럼 병화가 이게 조후가 되어 있는데 진월에 이게 진토 속으로 화기가 빠지죠. 그 다음에서 이게 무슨 시요? 항상 이걸 시를 봐야죠. 근데 봄판에 밤 시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약해. 그러면 조후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돼요? 천간의 병화, 지지의 병화. 지지의 병화.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에서 병이 된 게 어떤 것이 병이 됐다 그랬죠? 지금 이게 내가 신약해진 게 무엇 때문에 신약해졌는 거 아니? 여기도 술토 있고 여기도 무토 있어서 이게 토월에 토가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주에 진중에 을목만 있어. 그러면 봄에 이게요, 목이 자라야 될 계절에 목은 안 보이고 이게 진중에 을목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병이 됐어. 그러니까 병을 하나 잡아주는 것도 약신이 목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병화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더 힘이 있을까요? 병화해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힘이 있을까요? 바라보는 게 이게 더 힘이 있어요. 무토 놓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무토를 약신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무토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당연히 아래에다가 무토를 넣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구조가 있는 거 아니? 인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인신사에는 전부 다 무토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무토를 하나 넣어야 될 때 여기는 지장간이라도 다 무토가 있어. 그럼 무토를 어디다 넣는 거 아니? 위에다 넣는 거지. 그렇게 서로 천간하고 지지하고요. 이게 맞바라보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맞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저는 쉽게 얘기해서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분시켜준다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서로 맞바라보게 하는 게 이게 통분이라고요. 이게 통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병화하고 목을 쓰느냐, 목하고 병화를 쓰느냐. 두 번째요, 여기다 목을 쓰면은 수생목 해가지고 목국토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생목, 목국토를 해주는데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 거 하니 조를 이 아래다가 해가지고 쓴다고 하는 얘기는 천간에는 조우가 병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다 조우를 해주자는 얘기는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목 쓴다 그래서 아주 잘못 쓴 건 아니라고요. 일주론입니다. 이것은요. 이모요. 저희 이모는 무리정수죠. 이게 오화는 정화인데 불의정수예요. 그러면 무리정수하고 불의정수하고 정임한목 그런다 그거예요. 이게 암합인데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 중에서 정임한목이 가장 강력하다 그랬어요. 왜 강력해요? 생명체를 탄생시키니까. 그래서 수화 기제를 한번 보자고요. 수와 화가 이미 가지런해졌다. 그럼 조화를 이루었다. 사주적으로 중화를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화 기제가 됐으면은 최고점에 도달을 한 거라. 그래서 우리 주역 64개 중에서 63번째예요. 63번째. 그래서 이게 최고점에 도달했으니까 달이 다 찬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도달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할 덕목이 겸손이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수는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이 있죠? 화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만난다고요. 수와 화가.
그러면 이게 수와 화가 평행선이 돼서 안 만나면 편안할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만나야지.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정임합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사가 이미 이루어졌어. 이게 만사이성이라고. 수화기재계에서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한 건데, 이렇게 되면 부부가 화합하는 거지. 이게 부부궁이잖아요. 그래, 부부궁이 더군다나 정임만목 돼가지고 수와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은 아주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임호가 서로 중화를 이루었을 때. 그런데 수화가 서로 다투는 구조. 그럼 다투는 구조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임수가 왕해서 아주 아래로 내려가서 쫙 이게 너무 왕해가지고 지열이 꺼지는 지경이라. 그래서 우화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고통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임수 때문에.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꺼지는 지경이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이게 어떤 것이 더 강해? 우화가 더 강해. 그러니까 임수가 물이 끓고 있다 그거예요. 물이 끓으면 생명체 목이 화상을 입어. 그 쓸모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부부가 불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부가 불화를 이루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사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건 부창부수요. 부창부수가 돼야지 집안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부부가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부부가 불화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게 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명을 할 때 여러분들요, 첫째 부부궁이 아내궁이 약신이면 좋고 용신이면 좋고 길신이면 좋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약간 신왕해져야겠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약하면은 약한 기운을 내 배우자 궁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일주만은 좋은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수화상쟁이에요. 자, 우리가 임신일주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금생수. 이건 큰 물이고 이건 큰 바인데 그럼 금생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수하고 경금하고 같은 거죠. 그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금수쌍청. 이게 금수상관이라고도 이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금수쌍청이 되면은 금도 냉한 거고 수도 냉한 거요. 그러면 냉랭이 합해지면은 잘못하면 한냉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병화가 조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지면은 무토가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귀격이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수가 왕한데 병화 있고 무토 있으면 무조건 그 사주는 어떻다? 아, 그 사주는 참 좋은 사주다. 왜? 병이 깊은데 약도 좋은 약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금수쌍청이 되면은 금에서 수가 이게 잘 생해지는 거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언행이 반듯하고 특히 말솜씨가 좋고 이쁘고 미남이고 미인이고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창의력도 좋고 다재다능하고 이거 자체가 역마다. 물이 많으면 물이 시내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그 다음에 임수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구름이 돼서 또 비로 내려오고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죠. 그럼 그거 자체가 역마죠. 그래서 이런 역마의 기질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명석하니까 학자나 교직이나 의료직이나 예술가나 문필가나 되게 활인업을 하게 되더라. 자, 임신에서 여름에는 조우가 돼서 인기가 있고 이게 물을 쓸 일이 있으니까 대환영인데 일성이 이게 부모니까 부모복이 있고, 자, 부모복이 있으면 어른복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을 잘 쓰면은 나무를 기르니까
재물복도 있는 거고, 봄, 가을, 겨울에는 수가 왕해지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술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겠죠. 이번에는 임술일주 한번 보자고요. 이게 큰 물이요. 요게 술이 제방을 쌓고 물기를 내는 거죠. 근데 임술 자체가 괴강이라.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방 쌓고 수로를 내줄 때는 물이 왕할 때,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때는 제방 쌓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여름에 물 쓸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별로 좋은 구조 못 되잖아요. 자, 제방 쌓고 물길 내줄 때 대청댐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식수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발전하고 생태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역할을 하니까 토국수, 그러니까 관운이요. 이게 관운이 있다. 이제 직장이나 직이나 남편이나 자식궁이 육친적으로도 좋고, 자, 이게 괴강이기 때문에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이게 다 쓸모가 있으니까 두뇌 명석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성공신화 이룰 수 있더라. 자, 임술에서 다시 인호술 화국. 그러면 이거 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입장에서 재라. 이게 재고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곡격이죠. 그러면 사곡격은 식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아픔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게 일주를 하는 데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